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비례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비례정당 이런 말이 있는가? 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법적 용어는 아니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비례 위주의 정당을 얘기하는 거죠. 비례 위주의 정당이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전술적으로 저는 그 전술적으로. 지역은 전술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현재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촛불행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촛불 집회 하는 데가 중구예요. 예. 근데 중구 지역의 후보를 전술적으로 출마시키고 어허. 그 유세 자체를 촛불 집회 형식으로 하자는 거고 그리고 지역의 의원이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근데 비례 위주의 정당, 비례 위주의 정당이다.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런 말 자체는 없지만 그렇게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또 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촛불행동에 내세운 후보가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있냐는 겁니다. 기득권이 되면 이게 다 변하지 않냐. 사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죠. 네. 정치에 예전에 한때는 네, 다 근본적인 신뢰가 네네. 깨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왔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대구에서 그 토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기성의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고,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혐오의 감정도 있고, 정치와 이 순수 논쟁 네. 연결되는 거죠. 정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것이고 음모와 배신이 넘쳐나는 것이고 변질이 일상화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다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런 장치를 그래서 이제 촛불행동이 지휘를 받는 정당을 만들자 해서 규약과 그리고 최고위라고 하는 그런 지도기관 자체를 촛불행동이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자. 그리고 규약과 그다음에 의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해서 최대한 그런 것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는데 법적인 영역으로 가면 그게 장치가 무력화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적 권리와 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강제하는 역할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집단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휘를 한다는 뜻이고 그 지휘는 사실은 이 촛불의 집행위가 지휘한다라는 개념보다도요. 예. 그 통제하는 방식이 지휘인 것이고 사실 촛불 시민들의 통제가 되는 거죠. 촛불 시민들이 지휘하는 것이고 그 요구에 충실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정치 풍토를 바꾸는 개혁 정치의 의미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 정치 공간에서 나와야 될 개혁 장관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술을 채우는 얘기만 하고 있고 술을 채우면 이렇게 하겠다. 술을 채워줬는데 기회와 권력을 다 줬는데 안 한 걸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과거의 기성정 집안에서 본 도돌이표는 우리는 싫다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정치도 바꾸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그 촛불 집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민주당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많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의구심과 불안함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민주당에서 비례 나오고 또 후보 나올 건데 거기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말하자면 지진 악선 운동이겠죠. 우리로 치면 일환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있거나 아니 당을 만든다고 그러면 자칫 이게 일당을 뺏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과반을 못 넘는 거 아니냐. 200석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이 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질문들이 사실 대단히 많고 그렇죠. 걱정이 많으세요. 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투표를 할 때 투표 행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소속된 분들은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비례는 진보적인 정당. 네, 그랬죠.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방식이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정의당의 정치적 존재가 지금 소멸된 상태니까 그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이제 향후에 연합정치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혼자서 이걸 다 양당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것을 다수 독점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병립 회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치 발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잖아요. 개혁 연합 정치, 그 신당 뭐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촛불행동이 비례정당이 된다면 바로 그 바로 그 연합 정치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합 정치라는 틀로 정치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당연히 윤석열 탄핵과 이런 개혁 정치를 하는 데는 민주당과 우당적 관계를 바로 그런 소수 정당들이 가지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진보당, 그다음에 정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예. 다 이 개혁 의제에 있어서는 우당적 관계를 충분히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당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그럼 정치 전반에 걸쳐서 우려하는 균열이 오는 것은 아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력이 집단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집단적 정치력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이거 연합정치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동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 우리의 미래 정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 작업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자칫 이게 선거 제도 그리고 선거 공간에서 이제 연합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그쪽으로 막 그냥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의석 어떻게 하고 비례 승부를 어떻게 하고 예. 그거 전에 가장 우리가 이 출발적인 문제의식은 우리가 70사까지 해 가고 있는 이 촛불의 요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이 촛불의 요구를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구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도 이거를 중심으로 연대가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한 연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학적 연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이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연합정치도 지금 이제 연합정치라는 것이 예. 현실인데 그 연합정치의 방향성, 가치는 지금 우리 권 대표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었을 때에 하지 못했던 거. 이제 그만큼 더 채워주면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여전히 개혁전단을 못 내놓고 있어서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속 당원들은 촛불 집회에 나오는데 당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서 거대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네. 거대한 당인데 그 거대한 당이 이러한 정치적 전투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 연대 문제랑 같이 연동해서 더 얘기를 좀 드리면 예. 그 지금 오늘 이제 의원식 의원이 그 연동형으로 가고 뭐 연합하자 뭐 이제 이런 안을 좀 내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어떤 내용, 어떤 정치적 기조의 연대냐 이런 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촛불행동의 그 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을 위한 탄핵 연대를 하자라는 제안을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